가장 기본은 햇빛을 어떻게 하면 잘 받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 교과서대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맞는 방식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순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생소했거든요. 예. 근데 복숭아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복숭아 이제 주산지죠. 그래서 역사도 100년 이상 됐고, 이곳에서는 보통 이제 6월달 조생종부터 해서 8월, 9월 또 극만생종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복숭아 품종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 또 이거는 또 특별한 나무잖아요. 그렇죠. 10월 달에 나오는 이제 극만생종 복숭아 품종인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 품종이 어쨌든 이제 그 시기에 복숭아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 요인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8월 달, 9월 달 태풍이 많잖아요. 그런 또 여러 가지 기상재 우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식재하고 이렇게 또 하고 안 하고는 좀 고민은 또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역의 기상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설화라는 품종인 걸로 아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하나의 가격 아니면 뭐 2kg 단위 가격 가지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복숭아도 수확시를 좀 길게 가져가고 또 새롭게 맛있는 좋은 품종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늦게까지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버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소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것도 이제 복숭아의 품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전지전정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사실 되게 의견도 분분하고 농사 오래 지신 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저는 좀 그 전문가의 그런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받고 싶어서 네. 소장님께서 또 블루베리뿐만이 아니고 복숭아에도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어떻게 전지전정하는 게 좋을까? 어떤 작물이든지 그 작물에 대한 특성과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재배하고 또 전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복숭아 자체가 일단 흡비력도 강하고 수세도 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또 내음성에 약한 거, 그러니까 복숭아가 이제 그늘진 가지나 이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면 나무 가지도 말라 죽기도 하지만 또 과일의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은 햇빛을 어떻게 하면 잘 받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것만 잘 된다면 농가들이 자기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뭐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전정의 기본 햇빛 어떻게 하면 잘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농작업을 할 때 나무가 컸을 때 적과부터 해서 뭐 봉지 씌우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무가 네. 그 주변보다 좀 수령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몇 년생이에요? 가시겠던 묘목을 지난해 심은 거거든요. 지난해 심어서 이제 지난해 뭐 1년 차는 아니고 실제로 나무 연수로 보면 이제 2년생 이상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심어서 이제 토양이 아마 적응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에 이제 어떻든 기본 수용을 좀 생각을 하고 나무 전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유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나무 전정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이것도 한 3년생 됐으니까 아직은 유목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유목이니까 이 유목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지금 주지가 지금 2번 주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1번 주지가 저쪽으로 가 있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주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지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오래 키우면서 지금 부주지 후보지를 이제 받아가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나무 전정하실 때 보면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제 주지보다 다른 가지가 더 큰 힘과 세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리쿰의 법칙도 많이 배우시잖아요.
주지를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지들이 주지보다 더 위로 등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 가지들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을 일단은 제거해서 주지 자체가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가 나왔을 때 등면에 있는 눈이나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너무 위로 올라가서 문제가 되니까 등면 아래로 해서 주지가 반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등면이 아닌 배면에 있는 눈을 보시고 같은 방향 눈을 놔두고 어디에서 자를 것인가. 그래서 눈을 보시고 여기 위치에도 있고 이쪽 제일 위쪽은 복숭아 손나방 피해에 의해서 지금 제일 정화가 이게 이제 피해를 받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가지는 이제 절단 전정을 통해서 이 아래에서 주지를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것과 경쟁이 되는 강한 힘을 받는 가지는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낫고요. 일단은 해놓고 나서 여기에 보셔가지고 지금 눈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살아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잘라도 되고요. 눈이 있는데 여기서도 잘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높이에서 잘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도 꽃눈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한데 열매를 지금 여기다 바로 닿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지금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서 이제 이 가지 좀 힘을 받고 있는 가지들은 좀 제거를 해서 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면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부주지로 쓸 수 있는 후보지로 선정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지들은 길이는 긴데 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측면에 또 다른 가지 열매를 여기 위쪽은 달릴 수 없지만 이 아래쪽은 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위로 올라온 가지보다는 이제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데 열매를 달릴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 같은 경우도 꽃눈이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봄에 다 적화 작업을 하거나 적과를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양분들을 빼앗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기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주지는 지금 끝눈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절단을 해가지고 따로 유인하려고 절단 전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대로 방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쪽에 주지가 지금 크게 자라 있는데 지금 이 주지로 봐서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유인해서 부주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각도가 지금 방향상으로 왼쪽으로 더 꺾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부주지가 아니라 아래에서 나오면 또 주지처럼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다주지로 해가지고 과거에 꼭 2번 주지라는 꼭 틀을 꼭 거기에 그 틀에 얽매여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따면 되니까 주지 하나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면은 여기 부주지가 있지만 여기는 차라리 이걸 주지로 이쪽으로 유인하는 게 방향성이 더 나무로 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눈이 나오면 차라리 여기서는 이쪽 방면으로 부주지를 키우고 이것은 이쪽으로 주지 부주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쪽 가지로 유인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연생에서 네. 주지를 몇 개 정도 선정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3번 주지, 4번 주지 개념도 있어서 주지를 3개, 4개 가져가신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번 주지가 가장 햇빛을 잘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2번 주지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변칙적으로 다주지를 해서 4개, 6개, 어떤 경우는 8개의 주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따로 부주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지에서 바로 측지 결과지 빼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숭아가 특히나 여름철 강우나 또 그런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조절을 하면서 바로 측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결과지를 빼서 가능하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낙과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결과지나 또 결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교과서대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맞는 방식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끝눈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살아있긴 한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더 아래에서 강한 가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개 가지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강한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쭉 뻗어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가지 이런 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 아래에서 눈을 보시고 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가지를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의 위치를 보고 전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제 이 가지가 잘랐는데 이 아래 가지가 상당히 좀 세력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지를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이 가지가 크게 옆에 가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새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등면에 있는 이런 이제 결과지들은 지금은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 바로 아래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착화시키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 가지는 일단 키우고 내년도부터 착과를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주지가 있는데 이 주지는 이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올해 열매도 많이 좀 달릴 거고 그래서 복숭아 나무도 무조건 자르는 게 답이 아니라 유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유인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상호간에 나무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지 간에 아니면 측지 간에 이제 간격을 고려해서 나무를 가지를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절단 전정을 하다 보면 다시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가지가 무성해지고 또 햇빛을 또 뒤에 가지들이 받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단 전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솎아줄 수 있는 부분들은 소금 전정 위주로 그래서 기부까지 확실히 제거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면에서 이렇게 강한 가지가 올라와 있으면 이런 가지들을 유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까운데 이런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기부해서 솎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정리가 되고 또 이런 가지들은 이제 결과지로 써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온 가지는 정리를 하고 지금 이 가지도 지금 등면에서 나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아래에 지금 여러 가지 결과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것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주지에 보면 이제 등면에 나와 있는 도장지성 가지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잘라주면 이 나무에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등면에 있는 가지를 한번 잘라볼까요? 어쨌든 이 나무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유인해서 가야 되는데 제일 위쪽이 순나방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를 이렇게 유인해서 이 아래쪽에서 눈을 뒤에서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무가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무를 좀 뒤로 유인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눈을 놔두고 새로 받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약에 좋은 가지 눈이 방향성으로 잘 나와 있으면 이런 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봐서는 자른다 그러면 여기서 잘라도 될 것 같고 1단계로 만약에 눈을 놔둔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이 정도에서 잘라볼까요? 그리고 나서 등면에 있는 가지 등면에 있는 가지를 먼저 큰 도장지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가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세력이 강한 가지들 서 있는 가지들 그래서 무조건 서 있다 해서 제거하는 경우보다는 바로 위아래에 가지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지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 아래 가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리콤의 법칙대로 가지가 너무 서 있는 가지보다는 약간 뒤로 나가 있는 가지를 쓰는 게 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세력들이 좀 여러 가지 가지들이 나오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열매를 달려서 좀 가능하면 좀 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가지 열매를 달리기가 좀 이쪽 부분은 너무 힘이 세고 여기는 좀 약하지만 이쪽 아래쪽에 꽃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열매를 달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위아래가 같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아래하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을 골라서 놔두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주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은 가지가 있으면 너무 세력이 세지거든요. 이 아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등면에 가깝게 힘이 강한 가지 두꺼운 가지는 일단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가 힘이 있고 없는 것은 색깔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난해 자란 가지에서
결과지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 빛이 나는데 조금 약간 갈색이 나면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등면에서 났다면 이제 바로 도장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등면에 이런 데다가 올해 여기까지는 열매를 더 착화시킬 수 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놔두게 되면 이제 서로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데는 이제 속공전종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아래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여기에 여러 개 좋은 열매를 달릴 수 있는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위아래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좀 뒤쪽으로 많이 와 있고 이건 약간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와 있는데, 지금 이 가지하고 이 가지 비교를 해보면 이 가지는 지금 여기 결과지로 하기는 그렇고 결과 모지인데 지금 측지 열매를 달릴 수 있는 가지가 직접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 결과지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위치나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긴 하거든요.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더라도 이 가지는 조금 힘을 받긴 해요. 근데 이런데 결과지로 열매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래 가지하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햇빛을. 이게 전지전정이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본인 농장이어도 본인이 쉽게 전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든 햇빛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떻든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나가신, 여기 어떻든 이제 이런 가지에 열매를 달릴 수 있지만 이 가지에 열매를 달리게 되면 이제 뒤에 가지들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여기서 보면 어떻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가지를 놔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여기 위에 열매 달릴 가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이 이제 정화이긴 하거든요. 이 끝눈이 살아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신초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지들의 휴면을 좀 타파를 하고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끝부분만 뒤쪽에 눈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짧게 조금만 해주면 올해 여기서 이제 여러 개 가지들을 발생을 시켜서 내년도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자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여기 이제, 그리고 복숭아는 우리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과일들이 더 당도가 높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주지로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만들면 원래는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위에다가 중간 기점을 해서 위에는 10% 더 달리고 아래쪽은 10% 덜 달리고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를 만약에 더 달리려고 생각한다면 위에 결과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자연류 수영이나 이런 수영들 보면 위쪽에 주지만 하나 놔두는 게 아니라 위쪽에도 열매를 더 달릴 수 있는 이런 가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좀 더 수영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래서 굳이 이것 자체가 이것보다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결과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등면에 나와 있는 것만 세력이 센 것만 정리를 하고, 여기에도 이제 이런 가지들은 지금 당장 올해는 열매 달리기는 그렇지만 올해 여기에 열매를 달리고 이 가지는 내년도에 여기서 이제 짧게 단가지들을 만들어내서 열매를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끝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서 나무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아랫눈을 살려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수고도 좀 낮추면서 열매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이 절단 전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절단 전정을 많이 해서 너무 20cm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절단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지 않으면. 이게 너무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경쟁지라고 보고 이 간격을 좀 너무 넓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매 달리면 이게 자동으로 쳐지기 때문에 서로 가까운 데 있어서 크게 방해 요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방해된다고 해서 이걸 다 잘라버리면 열매 달리는 착과수가
착과량이 많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 한 가지에 2개씩 달릴 게 아니라 하나씩 달릴 거기 때문에 하나씩 달려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지는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부주지로 보셔야 되고, 이제 이 가지가 이쪽 끝에서 유인돼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든 끝 자체가 이제 순나방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뒷면에서 가지를 이렇게 유인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 방면보다는 이 주지하고 같은 방향의 눈을 놔두고 잘라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한 가지들, 이게 안으로 강한 가지가 생기게 되면 햇빛이나 여러 가지 방해가 되니까 이런 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이 정도 약한 가지만 놔두면 전정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주지거든요. 딱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주지인데, 주지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절단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지가 거의 주지처럼 세력이 강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현재 이게 주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가지하고 상호 서로 겹쳐요. 지금 상호 겹치기 때문에 이 가지를 유인한다면 안 잘라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진 않죠. 이렇게 벌리는 형태로 해서 유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지를 어떤 거 할 것인가, 일단 그게 먼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나무하고 상호로 봤으니 이걸 주지로 갈긴 가야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쪽 주지 선단 부분을 보고 제일 위에 선단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등면에 나와 있는 눈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무 세력이 강한 가지들은 유인해서 당겨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지를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윗부분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가지가 상호 겹치거든요. 겹칠 때 약간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과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결과모지로,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가지를 받아서 이제 열매를 달리기로, 그러면 이 아래쪽에 겹치는 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가장 문제는 이제 이 가지거든요. 상호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를 유인해서 키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이 주지에서 나오는 이제 측지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가지를 살리고 열매를 달리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굵은 가지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지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등면에 약간의 세력을 받는 가지,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햇빛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지가 이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이 정도 잘라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지가 크게 이제 주지하고 측지가 이제 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등면에 나와 있는 이런 가지들, 도장지성 가지들은 어중간하게 놔두면 다시 여기 또 세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가지들은 지나치게 가지가 길이가 길죠. 그리고 등면에 결과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가지는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세력이 너무 세져요. 그리고 힘을 받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지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가지를 살려서 이렇게 가고, 끝부분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이쪽 방면으로, 그래서 끝이 지금 피해받아서 죽어 있기 때문에 눈들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까지 내려와서 이쪽 방면에 눈이 있는가를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또 약간의 힘을 받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 정도만 해주면, 여기는 이 정도 결과지 놔두고, 여기에서 이제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꼭 20cm, 뭐 40cm 맞춰서 이렇게 다 절단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가지는 이쪽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대신 이 가지는 이제 여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빈 공간이 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서는 조금 잘라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결과지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열매를 달릴 것이냐가 과제거든요. 짧은 가지가 있으면 이런 데다가 열매를 달리면 오히려 이제 기후 변화가 되고 할 때 장가지보다는 훨씬 더 열매가 더 낙과가 되지 않고 또 품질도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달리는 부분은 이제 이런 장가지들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개 단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걸 하나의 긴 결과지로, 장과지로 보고 여기에 이제 열매를 2개 정도 달리면 아마 최상품의 복숭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이제 너무 축축 처지는 가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닿겠죠. 그러면 이 정도 가지 정도 남기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긴 장과지로 보시고 뒷면에 나와 있는 이런 가지들, 열매를 달릴 수 있지만 이런 단과지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단과지들에가 열매를 달리고 이런 긴 장과지는 정리를 해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 이제 어차피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쪽. 이 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아래에 있어서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죽는 가지가 생기거든요. 복숭아가 그래서 내음성이 약하다는 게. 그래서 아래쪽에 햇빛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이제 내려오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거의 끝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 복숭아 열매를 여기서 따서 좋은 열매를 따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도 올해는 한 번 더 열매를 하나 정도는 더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을 하나의 긴 결과지, 장과지로 보고 여기에 열매를 달릴 수 있지만 여기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단과지들의 열매를 달리는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눈이 쭉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약간 줄여주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지금 여기 지금 주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인해서 가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유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이쪽으로 길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어떤 짧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지로 쓰기 위해서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 가지는 올해는 이제 일단 지난해는 여기서 한두 개 따먹었지만 이제 올해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쪽 방면으로 가야 되니까 이 가지는 절단. 그리고 이쪽으로 유인하는데 끝부분이 어떻든 또 피해도 받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의 위치와 방향을 보고 일단은 정리를, 그 등면에 힘을 받는 위치 지금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가지를 조금 유인 가지로 좀 써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고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조절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여기에는 열매를 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눈들에서 올해 새로운 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를 받고 열매 착과는 여기까지, 그 정도 선까지만 열매를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만약에 가지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 데서 약간의 길이가 긴 것을 좀 절단해서 이 정도 선까지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잎들이 이렇게 있지만 가지를 2개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열매 달리지 않고 여기만 하나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이 열매 하나를 뭐 300g, 400g 짜리 달리는 데는 여기에서는 열매가 부족할 수 있어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지에 있는 잎들을 활용을 해서 이 열매에 광합성을 해서 당을 보내주면 훨씬 더 맛있는 복숭아 열매를 달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가지보다는 단가지, 중가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쭉 가져가면 햇빛 상호간의 방해 역할도 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열매 달릴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데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아래로 겹치니까 겹치지 않도록 조금 줄여주는 정도까지. 예, 여기도 뭐 크게 방해 안 되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고 연약한 가지, 병, 해충 피해 받은 가지 있으면 또 그늘져 갖고 말라 죽은 가지, 예, 말라 죽은 가지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하시면 큰 틀에서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뒷면에 복잡한 가지.
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